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유동기 원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숄더링을 어떻게 했는지, TCA를 어떻게 했는지, 서브시전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숄더링 시술인데요. 여드름 흉터 중에서 각져 있는 이런 흉터를 박스형 흉터라고 하는데, 숄더링이라는 것은 박스형 흉터의 경계 부위를 업약그 레이저 같은 걸로 좀 부드럽게 깎아내는 것을 숄더링이라고 하죠. 숄더링은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 또는 주베룩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아주 효율적인 치료법입니다. 첫 번째 환자 한번 실제로 한번 사진 보시죠. 볼 전체에 모공성 흉터도 보이시지만 볼 가운데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푹 꺼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 옆에 약간 패인 부분도 있는데 전형적인 박스형 흉터입니다. 이런 흉터인 경우에는 주베룩도 쓰고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 부위가 레이저라든지 주베룩에 의해서 보존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계를 좀 깎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치료 전 사진이고요. 치료 후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재 2회차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숄더링이라는 게 경계를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좋아지면 더 이상 저는 숄더링을 하지 않고 주베룩, 글램, 올리디아 여러 가지 레이저를 써서 3회차, 4회차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 한번 보시면 치료 전 사진 보시고 치료 후 사진 보시면 한 번만 했는데도 상당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형적인 박스형 흉터랑 좀 다르게 롤링성 흉터와 박스형 흉터가 좀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숄더링이라는 게 다운타임도 많이 가고 좀 불편하시니까 주베룩, 글램과 서브시전 기본적인 프락셔널 레이저로만 갈까 하다가 환자분이 전반적인 흉터가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당 부분을 경계를 깎아내는 숄더링을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숄더링을 첫 번째 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레이저를 좀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차올랐고 다운타임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박스형 흉터가 되게 모여있죠. 일부 흉터는 약간 모공성 흉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환자분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숄더링에 조금 확장된 개념,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확피하는 개념으로 했고,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이 숄더링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개의 병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숄더링이라는 것은 각각 병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구역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환자분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구역 확피할 때는 한 개 숄더링 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얕게 깎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드름 흉터에 사용되는 술기인 TC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CA는 입구는 좁은데 깊게 생긴 아이스팩 흉터에 사용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한다는 것은 결국 계획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인위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그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인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를 분비시켜서 살을 채우는 거잖아요. 접시 모양으로 된 롤링 흉터인 경우에는 위에서 비가 내리듯이 프락셔널 레이저가 쏘면 레이저를 많이 맞겠죠. 그러면 상처가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만 써도 되는데 끝이 뾰족하게 생긴 부분에 비처럼 레이저를 쏘면 실제로 레이저는 한두 개밖에 안 맞겠죠. 이런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TCA라고 하는 용액을 한 땀 한 땀 발라서 인위적으로 상처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TCA 크로스 요법입니다. 자, 첫 번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자, 미간 쪽에 아이스팩 흉터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 치료는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TCA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에 TCA를 발랐더니 해당 부분이 말끔하게 3회 만에도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환자 한번 더 보실까요? 4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 역시 아이스팩 흉터가 보이죠. 이런 부분에는 TCA를 발라서 그 좁은 부분에 충분히 상처를 내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치료 전, 치료 후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자, 한 명 더 환자 보시죠. 이분은 거의 모공성 흉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흉터 치료 중에서 효과가 조금 더딘 게 바로 이렇게 모공성 흉터인데요. 적극적으로 복합 치료를 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는 부분에다 꼼꼼하게 TCA를 시술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반응이 나쁘지 않으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모공성 흉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지금 많이 좋아진 것은 TCA라기보다는 피부에 직접 넣는 주베룩 효과가 조금 더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에서는 TCA는 필수적이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가지만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주베룩, 볼륨, 올리디아도 넣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락셔널 레이저를 같이 했던 겁니다. 흉터 치료는 여러 가지 복합 치료를 해야 되고 각각의 병범에 따라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ISP 흉터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TCA를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피부과 전문이고 20년 정도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얼굴에다가 TCA를 바르라고 하면 겁나서 못합니다. TCA라는 건 용액을 바르는 것인데 항상 일정하게 얇게 코팅하듯이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이 발라서는 그걸 조절할 수가 없게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피부과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TCA를 어떻게 바르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발표까지 하겠습니까? 언뜻 보기에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흉터를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에서 혼자서 TCA 바르는 것은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브시전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고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요. 서브시전이라는 것은 여드름 흉터 바닥에서 흉을 밑으로 당기고 있는 흉살들을 바늘 또는 여러 가지 미세한 칼로 잘라내는 거죠. 해당 부분을 잘라내면 이 부분이 당겨져 있던 게 풀리니까 흉터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항상 서브시전을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서브시전이 끊어내서 흉터를 올리는 그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흉터 꺼져 있는 부분을 끊어내니까 그 부분에 상처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역시 섬유화세포 활성도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베룩 또는 올리디아를 진피층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 진피층이라는 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빈 공간보다 주베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가 않죠. 직접 의사가 손으로 서브시전을 하면서 그 빈 공간을 끊어내면 큰 틈이 생기겠죠. 서브시전을 잘했을 경우에는 주베룩을 하나씩 위치시키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자, 첫 번째 환자 한번 사진 보실까요? 남자분이신데 전반적으로 롤링 흉터가 쫙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서브시전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층으로 나누어서 서브시전을 실시했습니다. 진피층이 있고 그 밑에 피하층이 있죠. 이때 생긴 흉살은 단순히 진피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밑에 있는 피하지방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진피층은 단단한 가죽이죠. 그래서 끝이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서 서브시전을 해주었고요. 그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되게 부드러운 조직이죠. 끝이 뭉툭한 캐뉼라라는 바늘을 이용해서 서브시전을 함께 시술해줬습니다. 서브시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 시술을 두 번 한 결과인데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환자는 얼굴 전체의 거의 대부분이 롤링성 흉터가 있는 분이죠. 박스카는 거의 안 보이시죠? 아이스픽도 거의 안 보이세요. 이런 분들이 정말 서브시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대개 그런 흉살이 피하지방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방층으로 끊어주는 서브시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두둑 소리가 나도록 끊어졌고요. 확실히 서브시전을 했더니 얼굴이 전반적으로 우루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시전 자칫 잘못하다 보면 너무 깊게 끊어줍니다. 사실 서브시전은 피하지방을 끊을 때는 깊은 층이라기보다는 진피층 바로 밑에 부분을 끊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왼손을 이용해서 충분히 단단하게 조직을 잡아주고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는 숄더링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롤링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정말 서브시전 세게 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말 흉살이 심해서 소리가 많이 났던 환자고요. 얼굴에 피지가 발달해서 되게 얼굴이 번들번들해져 보이시죠? 이런 분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회차 시술하고 2회차 시술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서브시전을 에어 서브시전 이런 것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잘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PT에서 생각보다 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정도로 우두둑 끊어야지만 끊어지는 것이지 기계를 이용해서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브시전 전반적으로 우울거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술이고요. 단순히 피하지방만 끊어서도 안 되고 진피만 끊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개 층을 골고루 꼼꼼히 의사가 직접 손으로 충분히 힘을 들여서 끊어야지만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베룩 계열의 물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베룩은 젖산 계열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주베룩 자체가 콜라겐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우리 몸에 없는 물질이니까 피부에 넣어주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물질이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 염증에 의해서 결국 섬유화세포 성장기자가 나와서 콜라겐을 만드는 거죠. 결국은 주베룩은 콜라겐, 새살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이 페어윈터를 쭉 올리게 됩니다. 환자만 농담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돌가루를 곱게 갈아서 technetium 타서 쫙 넣어도 이게 이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돌가루들은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베룩, 올리디아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인 젖산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서서히 잡아먹으면서 나중에 분해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베룩 알갱이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콜라겐은 정말 미약해요. 양이 너무 적으면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또 욕심을 부려서 한 부위에다가 집중적으로 쭉
넣게 되면 콜라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결절이 생길 수가 있죠. 핵심은 이 주베르 입자 하나를 전체 양을 많이 쓰되 골고루 넣어주면, 비록 한 개의 주베르는 약하지만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위치하게 되면 꾸준하게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충분한 양. 저는 개인적으로 흉터 치료할 때 주베르 글램 또는 올리디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mg 정도, 거의 한 병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지만 콜라겐이 만들어지고요. 다만 주베룩을 피부에다가 위치시키기가 쉽지 않죠. 서브시전을 하면서 빈틈을 만들어주고 그 빈틈에다가 골고루 공을 하나씩 두고 온다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충분한 양을 골고루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얼굴이 좀 우글거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 환자 당연히 복합치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최근에 들어와서 여드름 결과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베룩을 사용한 것이죠. 자, 이런 환자들은 서브 시전을 하면서 그 빈틈을 만들어주고 그 빈틈에다가 주베룩 글램, 올리디아를 적절히 혼합해서 피하 지방층과 진피층에 전반적으로 뿌려줬습니다.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살이 찬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은 아주 전통적인 거죠. 여러 가지 프락셔널한 방식의 장비를 이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프락셀도 있을 거고요, 피코 프락셀도 있을 거고, 바늘이 푹푹 들어가는 버추 RF, 포텐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그것이 레이저든 또는 고주파든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에 결국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베룩과 비슷한 거죠.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를 분비시킴으로써 콜라겐을 쭉 만들어냄으로써 그 빈틈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주베룩과 레이저 같은 거 아닐까라고 물어보지만, 레이저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와서 쏠 수는 없겠죠. 레이저는 한 번 레이저를 꽝 쏘게 되면 일회성으로 상처를 내서 섬유화세포가 쫙 활성화됐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쭉 떨어지는 패턴이고, 주베룩은 매일매일 약하게 레이저를 매일매일 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베룩 계열과 레이저 계열 또는 고주파 계열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CO2 프락셀과 버추 RF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피부과 학회에서도 강의했던 내용이고 외국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강의하는 내용인데, 현재 한국에 있는 레이저의 파라미터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한 강도의 레이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충분한 강도의 염증을 유발시켜서 충분히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실제로 해외에서의 경우를 보면 우리 한국보다 좀 강하게 레이저를 쏘게 되는데, 투프락셀을 충분하게 쐈을 때 6개월 그리고 1년까지도 조직 검사에서 콜라겐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이 환자는 얼굴의 전반적인 롤링, 아이스픽도 조금 보이시죠? 제가 특히 버추 RF와 CO2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치료 전 사진과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시술하다 보면 충분한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다른 병원에서 약하게 4주 간격으로 하다가 저한테 하는 방문하실 때, 선생님 이렇게 붉은 자국이 이렇게 2, 3개월 가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환자는 롤링, 박스, 아이스픽, 뭐 다 섞여 있죠? 중간 사진 보시면 어때요? 한 2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자국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처럼 보이긴 하지만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상처를 내게 되죠. 그럼 염증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때 혈관 성장인자도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가운데 그림처럼 빨갛게 변하게 되죠. 의사의 눈에는 붉다는 말은 그 부분에 충분한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계속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보온 치료의 과정이고, 실제 결과를 보시면 아까 붉었던 부분들이 특히 더 살이 많이 찬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버추 RF 또는 CO2 프락셀 했을 때 마치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쭉쭉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수천 케이스를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없습니다. 3개월, 4개월까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6개월 텀으로 한다고 했죠. 영구적으로 남은 환자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 없고, 모자이크 같은 자국이 조금 오래 가신 분들이 자극이 강하게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또 이제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들어와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